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여정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을 넘어 한 편의 긴 드라마나 소설 같은 깊이와 감동을 담고 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가방을 든 한 노부부입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무시당한 끝에 단 한 통의 전화로 지점장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그 뒤에 숨겨진 300억 원의 진실은 은행 안팎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반전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편견, 돈과 권력의 허상,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진짜 인생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긴 여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길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2025년 3월 15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K은행 강남지점은 화창한 오후를 맞아 여느 때처럼 북적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가득했고, 잘 차려입은 고객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그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노부부가 들어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갈색 점퍼에 빛바랜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할머니는 꽃무늬가 희미해진 치마에 손때 묻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70을 훌쩍 넘은 듯 보였고, 걸음걸이는 느릿느릿했지만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 사람 많네. 우리 차례 언제쯤 될까? 그러자 할머니가 다정하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영감. 천천히 기다리면 되죠. 급할 거 없잖아요. 그들은 조용히 번호표를 뽑고 로비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행 안은 그 시간대에 특히 바빠 보였어요. VIP 고객들이 줄지어 창구로 안내되고, 번호표를 뽑은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노부부는 그저 묵묵히 앉아서 번호가 불리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노부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그들은 몇십 년 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제2그룹의 창업주 최 회장 부부였습니다. 제2그룹은 1980년대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90년대엔 국내 10대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였죠. 최 회장은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켰고, 그의 아내는 그를 묵묵히 내조하며 회사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회장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그는 학교 대신 밭에서 일하며 가족을 도왔고,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늘 꿈이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20대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한 여자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바로 지금의 할머니, 박순자였죠. 순자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최 회장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켰고, 힘들 때마다 그를 다독이며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제2그룹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단돈 5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팔았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 때마다 너 같은 촌놈이 뭘 하겠냐는 냉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은 결국 빛을 봤어요. 1990년대 제2그룹은 전국에 공장을 세우고 수천 명을 고용하며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20년 전 최 회장이 건강 문제로 쓰러지면서 그들은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재산은 300억 원에 달했지만 그들은 화려한 삶을 멀리했어요. 낡은 옷과 오래된 가방은 그들의 선택이었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오래된 플립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그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김 이사님. 나예요. 지금 K은행 강남지점에 있는데
좀 도와줘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안 도와주네요. 통화는 불과 1분도 안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시 가방에 넣더니 할아버지에게 작게 말했어요. 영감, 이제 곧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왜 하필 손주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는지 그 배경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노부부의 손주, 최민수는 28세의 청년이었어요. 민수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IT 스타트업을 꿈꿨어요. 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앱을 개발 중이었고 초기 자금이 필요했죠. 민수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노부부와 각별했거든요. 여름이면 시골집에서 할아버지와 낚시를 하고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자랐어요.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민수야, 돈은 중요하지만 사람을 돕는 게 더 큰 가치야. 민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담겨 있었죠. 노부부는 민수의 꿈을 듣고 기뻤어요. 하지만 그들은 직접 돈을 주는 대신 민수가 스스로 길을 찾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알아보라고 했고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까 봐 직접 은행에 가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치 못한 건 이런 무시와 냉대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는 점이에요. 할머니가 전화를 건 김 이사는 누구였냐고요? 그는 K은행의 상무이사 김영훈이었어요. 김 이사는 30년 전 제2그룹에서 최 회장의 비서로 일하며 그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죠. 최 회장이 은퇴한 후에도 그들은 연락을 이어왔고 김 이사는 노부부가 K은행의 주요 주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은 그에게 비상이 걸린 셈이었어요. 몇 분 뒤 은행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지점장이었죠. 그는 직원들을 다급하게 불러 모으더니 로비를 둘러보며 크게 소리쳤어요. 최 회장님 부부 어디 계세요? 빨리 찾아. 당장.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지점장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허겁지겁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 직원이 구석에 앉아있는 노부부를 발견하고 손짓했죠. 지점장은 그쪽으로 달려가더니 노부부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연신 사과했어요. 회장님,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은행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노부부를 무시하던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그냥 손주 돕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소. 할머니도 차분히 덧붙였죠. 돈이 많다고 잘난 척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네요. 지점장은 연신 사과하며 어떻게든 만회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기 주식을 정리해야겠소. 이런 곳에 내 돈을 맡길 순 없지. 그 말 한마디에 지점장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제2그룹의 주식이 빠지면 이 지점뿐 아니라 K은행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한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곧 그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고 은행안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지점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사건은 은행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지점장은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노부부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K은행 본사는 급히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저녁, 노부부는 시골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가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물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은행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뉴스에 난리예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야, 별일 아냐. 그냥 우리가 좀 무시당해서 할머니가 화가 난 거지. 할머니도 다정하게 덧붙였죠. 너 걱정돼서 간 거였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놀랐네. 민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돈이 많아도 늘 겸손하셨어요. 그날 은행에서 있었던 일은 저한테도 큰 교훈이 됐죠.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민수는 결국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1년 뒤엔 작은 성공을 거두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답했어요. 노부부의 딸, 그러니까 민수의 엄마인 최영희도 이 사건을 듣고 놀랐어요. 영희는 도시에서 교사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큰일을 겪었다는 소식에 달려왔죠. 엄마, 아빠,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 바빠서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안았어요. 이 사연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찍은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노부부는 그들의 재산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돈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거지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야. K은행 강남지점은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노부부의 삶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 긴 사연을 끝까지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최 회장 부부는 우리에게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남겼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약 20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